어제도 8시간을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밤에는 못 자고 낮에는 계속 졸려요. 저는 40년 넘게 노인의학과 수면 장애를 연구해온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의 수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충분히 자는데도 피곤하다면 그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70대의 잘못된 수면은 뇌 세포를 하루에 수천 개씩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잠을 자도 피곤한지 정확한 이유와 치매 낙상을 예방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 70대가 반드시 바꿔야 할 수면 습관 5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노인의 수면을 연구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수면 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구조입니다. 자, 그럼 먼저 60대 이후 우리의 수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왜 잠을 자도 피곤한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60대 이후의 수면은 단순히 짧아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수면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10분 안에 깊은 수면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 깊은 수면이 뇌를 회복시키고 기억을 정리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죠.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깊은 수면의 양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70대는 20대에 비해 깊은 수면 비율이 평균 63%나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덜 자는 게 아니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멜라토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우리 뇌에 자,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잠에 드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밤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체 리듬이 불안정해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밤샘을 해도 하루만 푹 자면 회복이 됐죠. 하지만 70대는 단 하루만 수면이 흐트러져도 그 여파가 3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수면이 불규칙한 70대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 위험은 3배, 치매 발생률은 2.4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60대 이후 수면의 가장 큰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고 그걸 방치하면 뇌와 몸 전체가 회복할 기회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변화들을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이러한 수면 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70대가 반드시 고쳐야 할 최악의 수면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수많은 70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치명적인 수면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들은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과 블루라이트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최할머니는 밤에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며 잠들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죠.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블루라이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70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제가 수면 연구소에서 직접 측정한 결과
잠들기 전 30분간 스마트폰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최대 80%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70대는 이미 멜라토닌이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블루라이트까지 쬐면 수면의 질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 두 번째 최악의 습관은 낮잠 중독입니다. 낮에는 졸려서 낮잠을 자고 밤에는 잠이 안 와요. 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길이와 시간대입니다. 70대가 오후 3시 이후에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그날 밤 수면의 질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78세 이모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낮잠을 자셨습니다. 그러다 밤에 불면증이 생겨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죠. 제가 낮잠 시간을 오후 1시 30분 동안으로 조정해 드리니 2주 만에 수면제 없이도 밤에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70대의 이상적인 낮잠은 오후 1시 이전 20에서 30분 이내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밤잠이 훨씬 개선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은 침대에서의 생활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박 모 할아버지는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습니다. TV도 침대에서 보고 책도 침대에서 읽고 때로는 식사도 침대에서 하셨죠. 침대는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TV를 보고 책을 읽고 밥까지 먹는다면 우리 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아, 침대는 자는 곳이구나 하고 인식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뇌는 그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이 인식 능력, 즉 침대를 보면 잠이 온다는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침대는 꼭 수면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임상 보고에 따르면 침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수면만 취한 70대 그룹은 수면 효율이 평균 24% 향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최악의 습관은 들쑥날쑥 수면 시간입니다. 주말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흔히 하시는 말씀이지만 70대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생체 리듬은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생체 시계가 더욱 민감해집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70대 환자들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환자들보다 인지 기능이 평균 17%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76세 김 할머니는 주말엔 자녀들이 방문한다며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곤 했습니다. 그러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심한 피로와 두통에 시달렸죠. 제가 주말에도 평소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조언드린 후 2주 만에 이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습관 다섯 번째, 수면제 의존입니다. 수면제가 당장은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한 70대는 그렇지 않은 70대에 비해 치매 위험이 1.6배, 그리고 낙상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75세 정 할아버지는 10년간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2번의 낙상 사고를 겪었습니다. 제가 점진적으로 수면제를 줄이면서 자연적인 수면 유도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6개월 후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고 인지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일시적인 수면제 사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70대가 반드시 고쳐야 할 5가지 수면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는지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5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실천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 햇빛과 친구가 되세요. 수면의학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하며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햇빛을 30분 이상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속 멜라토닌의 분비 리듬이 놀랍도록 정상화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70대는 멜라토닌이 젊었을 때보다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뇌가 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능력이 약해진 거죠. 그런데 아침 햇빛이 이 신호를 다시 살려줍니다. 제 환자 중 김 할머니 올해 77이신데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햇빛을 쬐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2주 만에 10년 넘게 드시던 수면제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아침 햇빛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활짝 여세요. 창가에 10분만 앉아 있어도 좋고 가능하시다면 집 앞을 가볍게 걸어보셔도 좋습니다. 흐린 날이라고요? 괜찮습니다. 흐린 날에 실외의 빛도 실내보다 10배 이상 밝습니다.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 꼭 기억하세요. 아침 햇빛은 나의 수면제다. 하루를 열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처방입니다. 최고의 습관 두 번째, 카페인과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약 40%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낮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가 넘어도 아직도 몸속에 남아있는 거죠. 그 결과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게 방해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박모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에 커피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50년 넘게 이어진 습관이라 이걸 어떻게 끊느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커피 대신 허브차를 한번 드셔보시죠. 카페인 없는 카모마일 차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잠들기까지 걸리던 시간이 90분에서 20분으로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모든 카페인 음료는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카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같은 허브차를 드셔보세요. 몸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돌아가요.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 잔이 여러분의 밤을 망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최고의 습관 세 번째, 수면 환경 조성, 즉 잠드는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잘 못 자면 병원에 가기 전에 수면제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약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게 바로 침실 환경입니다. 수면 환경을 분석한 결과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사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건조하면 자는 중에 자꾸 깨거나 깊은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76세 김 선생님은 추위를 많이 타셔서 항상 방 안을 25도 이상으로 유지하셨거든요. 그런데 수면의 질이 계속 떨어지니까 제가 온도를 20도 정도로 낮추고 대신 보온성 좋은 이불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나서부터 밤중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고 아침에 오랜만에 깊이 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작은 LED 불빛이나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시계 초침 소리 같은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침실은 어두운 동굴처럼, 조용한 숲처럼, 조명은 최대한 줄이고 커튼은 암막 커튼으로 바꾸시고 필요하다면 귀마개나 화이트 노이즈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약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뇌가 이제 자도 되는 공간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수면 환경의 힘입니다. 최고의 습관 네 번째, 저녁 식사를 조금 더 일찍 마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은 가족이 다 모일 때 먹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늦어지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생각보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와 함께 진행한 공동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침 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한 70대는 수면 중 위산 역류 가능성이 68%나 증가했고 수면의 질은 평균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7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저녁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고 밤새도록 내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됩니다. 이러면 몸은 자려고 해도 위는 계속 깨어 있고 깊은 잠을 방해받는 거죠.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오후 8시에 식사를 하시고 바로 주무시던 습관을 오후 5시 30분으로 앞당기자마자 속쓰림이 사라지고 수면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면은 위장을 비워야 시작됩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식사하셔야 할 때는 기름기 적은 음식으로 가볍게 드시고 취침 직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쉬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여러분의 밤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최고의 습관 5번째, 잠들기 전 음악과 호흡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마지막 5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10분. 그 시간을 온전히 내 몸을 쉬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아주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분당 60에서 80비트 정도의 느린 음악은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차분하게 안정시키고 뇌파를 수면에 적합한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에는 취침 전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습관 하나로 불면에서 벗어난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잘 안 맞는 분들은 호흡 훈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방법은 바로 4, 7, 8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이 단순한 호흡을 단 5번만 반복해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그 시간, 그 호흡, 그 음악을 잠들기 위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최고의 수면 습관들을 실제 하루 일상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하루의 흐름을 따라가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첫째,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세요. 알람 없이 몸이 스스로 깰 때 일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억지로 오래 자려고 애쓰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둘째,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세요.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햇빛이 생체 시계를 리셋시켜서 밤잠을 도와줍니다. 셋째, 가볍게 몸을 움직이세요. 밖을 산책하거나 집안에서 팔 다리만 흔들어도 됩니다. 아침에 움직인 만큼 밤에 더 잘 잡니다. 다음, 점심입니다. 첫째, 점심은 제때 적당히 드세요. 하루 3끼 중 점심은 든든하게 드셔도 되지만 늦게 먹으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오후 1시 이전에 낮잠을 20분 정도만 주무세요. 너무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타이머를 맞춰 두시고 짧게 눈만 붙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저녁은 되도록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볍게 드세요. 늦은 저녁이나 무거운 음식은 소화를 방해해서 숙면을 막습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주세요. 마지막, 저녁입니다. 첫째, 저녁 7시부터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TV는 끄시고 조명은 낮추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세요. 뇌가 이제 잘 준비가 됐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째, 조격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팔과 어깨 쭉 펴주기를 하면 긴장이 풀리면서 수면이 더 깊어집니다. 셋째,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조용하고 어두운 방에서 잠자리에 드세요. 침대에서는 다른 걸 하지 말고 오직 자기 위해서만 누워주세요. 아침엔 햇빛, 오후엔 식사와 낮잠 조절, 저녁엔 조용한 루틴.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잠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이제 마무리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면은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건 수면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의 질이 좋은 70대는 치매 위험이 63% 낮고 낙상 사고는 78%나 줄었습니다. 수면이 달라지면 기억력, 면역력, 감정 조절력까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최고의 습관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아침 햇빛을 쬐세요. 멜라토닌 리듬이 살아나고 수면 시계가 바로 잡힙니다. 둘째,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멀리하세요. 허브차로 바꿔보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점검하세요.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몸이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넷째,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가볍게 드세요. 다섯째, 잠들기 전엔 편안한 음악과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세요.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2주 후엔 피로가 줄고 3개월 후엔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8시간이 깨어있는 16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잠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